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4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경술월 신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입니다. 술월에 신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신금이죠.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경금과 마찬가지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의 기운, 즉 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쇠라고 하면 그냥 녹슬어 있는 그런 철을 연상하기가 쉬운데, 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쇠지만 비철금속도 오행으로는 쇠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귀금속도 다 그 금으로서 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강철 또는 무쇠 같은 그런 철도 있고요. 근음, 보화 같은 그런 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양금에 해당이 되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오늘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그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완철금이라고 했죠. 완철금.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완철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쇠 생각하시면 돼요. 강철 같고요, 무쇠 같고요, 조금은 투박하고 좀 거칠고 묵직묵직한 그러한 쇳덩어리를 바로 경금이라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원철과 같다. 아직은 단련을 받지 못한 금이 바로 경금과 같아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을 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뜨거운 열기를 내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금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쇠라 하더라도 음금이라고 하는 신금은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 경금이 완철금이라고 하면 신금은 보석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반지, 보석, 귀걸이, 결은, 예물, 시계 등등등등 모두, 안경테, 여러분 쓰고 있는 콘택트 렌즈는 목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콘택트 렌즈는 말랑말랑하다 보니 아마 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감목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것도 액정 다 신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주옥 또는 각종 주얼리 같은 거 있죠. 도자기 같은 경우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고전 드라마 보면 할아버지가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에요. 가보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그 귀중한 도자기를 닦아서 잘 보관해 놓으면 누가, 그렇죠, 손자가 그걸 낼랑 갖고 놀다가 깨먹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귀중한 손자를 갖다가 갑오 깼다고 해서 애를 어떻게 할 겁니까? 손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신금이라고 하는 도자기를 애들은 뭐 귀한 줄 모르죠. 그래서 와장창 깨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경금처럼 화를 보는 것은 신금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반지, 보석, 여러분 예물시계를 갖다가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 던진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지, 귀걸이 이런 것들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병화를 쓰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는데, 신금이 병화를 쓸 때는 얘는 조후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병화는 정관이라는 서관이라, 특히나 예를 들어서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 신금이 태어나거나 해자축월 같은데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이때는 화를 봐야 되는데, 이때는 정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용도로 신금이 정화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조후하는 용도로 병화 없을 땐 정화를 쓰긴 하지만, 신금이 아무리 추워서 보온하기 위해서, 조호하기 위해서 정화를 쓴다 하더라도 신금이 정화를 보면 신경이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긴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갖다 공격을 해가지고 나를 못 쓰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암리의 이 잠재의식 속에서 정화를 깊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신금일간이 예를 들어서 월간에 정화가 투출되어 있거나 시간에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신금일간들 매우 예민하고요. 그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운을 갖다 피부병 생기거나
병에 생기거나 대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여튼 난리가 버거지가 나게 되어 있으니 대체적으로 신금은 정화를 안 보는 것이 좋고, 부득이 조우를 할 때는 병화를 쓴다. 차라리 정화를 쓸 때는 천간으로 투출하는 정화를 쓰기보다는 지지로 오화가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천간에 특히나 시간, 월간 등의 뿌리를 두고 정화 투출하게 되면 신금은 매우 위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임수를 좋아합니다. 임수를 얻게 되면 도세주옥이라고 하죠.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서 신금으로서 여러분의 반지, 귀걸이가 쾌쾌하게 먼지가 묻거나 녹이 슬거나 해서 때깔이 별로 좋지 않다. 그거 뭐 보석으로서 요 가치가 떨어져 있죠. 다시 저 금방 가서 좀 깨끗하게 닦아 주십시오 하면은, 금방 주인이 이제 광약으로 이빠이는 일본 말이고요. 잘 닦아서 또 다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면 신금 일간들은 아주 좋아하는데, 반대로 토를 많이 보는 곳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토, 기토, 지지로, 진술, 중미, 토 등이 많아지게 되면 가벼우면 오금이고요. 심하면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금 일간이든 신금 일간이든 인성이긴 하지만 토생금에서 나를 생주해주는 인성이긴 하지만 신금, 경금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토 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하고요. 신금일간이 예를 들어서 천간을 무토, 기토 투출되어 있다. 신금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기토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신금일간이 약한데 무토 투출하게 되면 제 아무리 정인이라 하더라도 그건 토다 매금이 될 수 있으니, 신금이 무토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에서부터를 제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경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 기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생금이 되죠. 토생금이 되는데 토라야 생금이 가는 것이지 건토는 생금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긴 하지만, 신금 입장에서 정인이긴 하지만 저건 건토이기 때문에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매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해서, 신금 일간들 토 많이 보는 거를 결단코 좋아하지 않고요.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간목을 얻어서 토를 제거시켜 준 연후에 다시 임수로서 도세할 필요가 있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월, 자, 절기로는 이제 외울 때 됐습니다. 한로와 쌍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로는 차가운 이슬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상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슬이 이제 얼어서 서리가 돼서 내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술월은 그래서 기후 자체가 하강, 엄청나게 차갑고 건조하다. 물론 해자 주간에 물이 얼 정도의 그런 한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술월 밖에 나가 보시죠. 특히나 요즘은 낮에 햇빛 뜰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해가 지거나 새벽에 나가면 진짜 요즘은 이제 춥습니다. 이제 반팔 입고 돌아다니기는 좀 어렵고요. 패딩이라도, 가벼운 패딩이라도 입고 나가야지 한기를. 그래서 바깥에서 술 먹을 때, 노장에서 술 먹을 때는 이제 요즘은 난로도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남쪽 나라에 사시는 저 부산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은 뭐 좀 나름대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 한강 이북 쪽으로 해서 포천, 동두천, 뭐 의정부 저쪽 가면 얼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술월은 차갑다. 저온 기온은 매우 차가우면서 얼음이 올 정도는 아니지만 매우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리고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지지로 진술, 중미, 토가 있는데, 지지로 진토, 축토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술토하고 미토는 물기가 없는 토가 되는 것이니, 토생금 한다 하더라도 건토는 생금이 되지 않는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술월은 토왕절이 됩니다. 토왕절, 진술중묘월이 모두 토왕절.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명리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앙에 살면서 내 모퉁이에서 기생하면서 산다라고 할 때인데, 중앙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 귀퉁이가 바로 진술중미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중미토는 4개월 끝, 그 계절이 끝이면서 항상 환절기가 된다. 계절이 바뀌는. 그래서 대운도 그렇고요, 세운도 그렇고, 이 진술충 및 대운 같은 경우에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환절기, 계절이 바뀐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평온했던 한 계절, 겨울은 그냥 오로지 춥죠. 봄은 따뜻하죠, 계속. 그 다음에 여름은 너무 오로지 뜨겁습니다. 가을은 서늘한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기온이 상승하는 개념. 그 다음에 여름에서 미월을 지나면서 술월 땐 기온이 하강하는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술월 같은 경우에는 서늘했던 기온이 이제 얼음이 얼 정도의 기온으로 바뀌게 되는
그 시점들이 바로 환절기가 되는 것이니 이 환절기 때는 변화 변동에 많이 주어질 수 있다 정도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술월토가 왕한 이런 계절에 태어난 일간이 바로 어제는 경금이었고요. 오늘은 바로 신금이 되는 것인데, 신금이 술 외 통근은 가능합니다. 술중 신금이기 때문에 통근은 가능하다. 통근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일간 신금이 매우 왕하냐? 아닙니다. 경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왕자상 양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간 자체가 원령의 통근하면 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신금은 작은 보석과 주옥과 발음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석과 주얼리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술월에 신금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저기 저 광활한 저기 저 무슨 고비 사막 같은 데다 반지 하나 떨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글씨는 술토하고 글자가 비슷하지만 이거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잃어버린 찾기도 힘들고요. 금방 모래바람 불면 바로 땅속에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매금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고요. 원령의 통곤을 했다고 해서 어떤 분들 일간 왕하다, 신왕한 사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이건 신왕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약이다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불약 정도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매금되는 것이 아주 쥐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술월의 신금은 보험 하나 들어야 된다. 왜냐? 어떤 보험? 절대 내가 매금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 주어야지만 대운에서라도 무토, 기토가 왔을 때 간목의 토를 제거할 수 있죠. 물론 기토가 오는 경우에는 간목하고 기토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죠. 그래도 기토가 얘를 합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토가 신금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더럽힐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더럽히려고 하더라도 간목하고 연애하느라고 기토가 지 할 일을 못하죠. 기토가 원래 신금을 생한다 하더라도 신금을 더럽히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신금은 일간이 약하면 인성인 토를 보는 것보다는 뭘 좋아한다? 비견겁적인 같은 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원령 자체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목을 얻게 되죠. 무토, 기토가 원국에서 예를 들어서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한다? 그러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천간에 기토가 투출한다? 반드시 간목으로서 기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술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온 차갑습니다. 건조? 그렇죠. 메말라 있다는 얘기죠. 메마르고 건조하고 차갑다 간목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살기가 어렵죠. 그러면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간목이 살기 위해서는 이 건조한 땅에서 조우한다고 병화를 얻었다? 그러면 간목은 더 빨리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먼저 뭘 필요하다? 수가 필요한데 그 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간목을 생조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신금을 도세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니 간목만 생각했을 때는 개수를 쓰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신금까지 생각하게 되면 임수를 얻어서 임수 가지고 신금을 도세, 간목을 생조, 무토, 건토를 윤토해주는 아주 신의 한 수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임수라고 합니다. 자, 신금은 도세하죠. 도세 주옥하는 거고, 간목은 수생목해서 간목을 생조하죠. 그 다음에 말은 술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까지 임수 하나가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간목은 토를 제해주는 보험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술월의 신금 임수 간목을 떠나서는 용신을 추망할 것이 있다 없다. 임수가 없는데 화만 있으면 신금도 금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습기가 있어야지만 금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너무 건조하게 되면 금도 짝짝 갈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목을 같이 보고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천간으로 병화보다는 지지로 사화 정도 하나 얻어서 조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주 금상첨화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일간과 월령의 특징을 알았으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
가 됩니다. 그래서 대 양이 되는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거기에 토생금이죠.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나를 생해준다고 해서 생아자가 되는 것이고, 생아자 육신으로는 인성은 다시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양대 양금이 양토를 만났기 때문에 편인이 되었지만, 오늘은 음금이 양토를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이 되죠. 정인켜. 근데 마찬가지로 술 중에 있는 지장간을 볼 필요가 있죠. 술이라고 하는 곳 안에는 지장간으로서 신금과 정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금이 투출을 한다고 해서 비경격으로 보진 않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요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죠. 요 정화를 꼭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정화 투출하게 되면 칠살격 또는 편관격이 된다. 편관격. 그래서 인성이 있어서 저 살을 갖다가 칠살을 화살해 줄 것 같긴 하지만 어떻다, 그죠? 정화도 저 술에 통근하기 때문에 정화 자체가 약하지 않죠. 물론 정화도 술토에 설기는 되겠지만은 신금 정도 하나 정도 녹여버릴 정도는 된다라고 볼 것이고, 이 술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에 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금이 이 술토를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투출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를 얻고 간목을 얻어야지만 술월에 신금이 중화를 있어요. 이거를 배득중화라고 이렇게 명리서에 써 있습니다. 배득중화라고 하는 것은 배합이 중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주 배합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배득중화 이렇게 써 있던 것이어서, 술월의 신금은 간목 임수, 술월의 신금은 임수 간목을 얻어야지만 배득중화,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자, 일지를 한번 볼까요? 일지를 해수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일단 술월의 신금은 원령이 통분을 났다고 해서 신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간 자체가 불약이라고 했죠. 그리고 토가 있어서 술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금을 오금할 수 있는, 더럽힐 수 있는 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임수마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임수가 투출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사주가 한습해진다. 저 임수 해수가 술토를 윤토해줘서 술토가 신금을 생해주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주가 한습해지면 금도 얼 정도는 아니겠지만 금도 차가워지고 물도 차가워지게 되면 냉수, 여름에는 냉수 좋지만 추울 때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물을 먹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임수가 투출된 것은 신금을 도세하는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술월의 한기를 가중시키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 되겠고, 월간에 경금 투출되어 있는 것, 신금이 경금 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지는 못합니다. 겁재가 있어서 나를 도와준다라기보다는 도작이 있는데 돌 던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금이 술을 생겨주는 역할을 하지만, 솔직한 말로 임수는 일지는 해에 뿌리를 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다시 경금으로서 임수를 생해줄 필요는 없죠. 이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족이라는 거죠. 사족. 뱀의 자리. 뱀에는 원래 발이 없는데 쓸데없는 발을 그려놔서 오히려 그림을 망친 것과 같아서, 경금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한기를 가중하는 역할밖에 더 하지 않는다. 차라리 이렇게 임목을 얻게 되면은 투출된 무기토는 아니더라도 인중간목으로서 수기를 설할 수 있고 토를 제할 수 있고요. 인중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죠. 병화 투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중의 병화로서 물론 미흡합니다. 인중병화 가지고 조우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 어떤 분 강의들은 하는 거 들어보니 술중 정화 가지고 충분히 조우할 수 있다. 그것도 원령도 아니고 시제에 있는 술중 정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유술 해자축월에 금수가 많아서 한습할 때 술중 정화로 조우하는 것은 극히 미약합니다. 극히.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땅땡땡땡 얼었는데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일회용 뭐 이렇게 비비면 따뜻해지는 거죠. 그거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술중 정화 가지고 조우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고, 하다못해 인중병화 또는 하다못해 사중병화 정도는 있어야지만 조우라고 하는 말을 쓰지, 술중 정화, 미중 정화 가지고는
쓰기는 없다. 물론 이제 사오미 화국을 지면 조의 의미가 없겠고, 술토 옆에 오화 정도 하나 있으면 오수를 합해서 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술중정 하나만 또는 미중정 하나만 가지고 신유술월에 차가울 때 조우한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주를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배합은 뭐 일단은 일간 자체가 월령에 통근했고요. 임수가 있죠. 근데 이거 일간이 약간 그렇게 술에 통근했다 하더라도 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간의 뿌리를 생시해서 좀 더 만들어주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생시에서 무토, 기토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매우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임수는 해의 뿌리를 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경금이 임수를 또 생해주고 있고요. 문제는 자수를 얻었으니 이거는 오히려 수가 너무 왕해져 있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신금은 무토 투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무토는 나름대로 용도가 있는데, 이건 용신으로 쓸 임수가 너무 많아져 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만약에 무토가 아니고 만약 임자가 올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다시 시에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수다 금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술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임수를 좀 파극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죠. 토생금, 금생수에서 이렇게 통관도 되다 보니 나름 이 무토가 수를 좀 조절시켜주는, 예를 들면 물이 많은데 댐을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무자시 무토는 그래도 쓸 수 있지만, 역시나 뭐는 어쩔 수 없다. 신금을 더럽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자시에 임수가 많아서 무토를 쓴다라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생시를 얻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자, 토가 2개, 기토 투출된 것이 더 큰 병이죠. 지지만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신금이 그렇게까지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기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일단 오금 됐다, 더럽혀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 감염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청간으로 간목이 있었으면 기토를 제해주면 좋은데 청간으로 간목이 없으니 그냥 임수로서 더럽혀진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축시도 사주 원국에서 토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안 좋긴 하지만, 만약에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수운, 목운, 화운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술토 하나에 의지하게 되면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 기축시는 저는 나쁘게는 보진 않습니다. 임수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조후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이고요. 기토가 신금을 약간 더럽히는 것은 있어도 임수가 도세주옥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도 티끌은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수월의 신금이 저는 그렇게 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무토가 아닌 인성이 있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게 보는데, 만약 이것이 무술시다. 이 무술시하고 무자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무자는 수가 너무 많아져서 무토로서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 술에 뿌리를 둔 임수, 경금이 조금 생주해주는 임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자시, 무술시 글자나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매금이로 볼 수가 있겠고, 수를 파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니, 무자시는 무토의 용도가 좀 있지만 무술시는 이거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야 될 그런 생시가 될 것이고요. 계사시 선택하면 안 되겠죠. 사해상중, 돈 이빠이만 안 되겠죠. 돈을 많이 들여서 태기를 어디서 했는데 계사시를 떡 잡아왔다. 태기를 했는데 무술시를 떡 잡아왔다. 뭐 이렇게 되면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계사시, 무술시는 선택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인해 한목 이렇게 하게 돼요. 물론 수기가 완전히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임수의 뿌리가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인해 한목해서 뿌리가 약해져 있는데 화운을 간다. 이거는 임수가 매우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 화운이 제가 봤을 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인시, 신묘시 저는 실을 잡지 않겠고요. 바보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오화를 봤습니다. 조우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 이렇게 되면 이제 간목도 얻었고요. 간목이 멀지만 인의 뿌리를 뒀고요. 임수도 해의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목화운 것을 때 수가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하는 문제는 되는데, 이
이때 가보시의 문제는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 남자든 여자든 태어나게 되면 다 생시, 다 차지 하고요. 저는 병신시를 잡을 겁니다. 이렇게. 병신시를 잡으면 물론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뭐 첩신된다 이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임수 투출하게 되면 그렇게 뭐 첩신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요. 이 임수가 해 뿌리를 뒀죠. 이 일간도 신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술 하나의 뿌리를 뒀더니 신금하고 이 신금의 뿌리를 둔 신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목운을 가더라도 일간이 뿌리가 있고요. 화운을 가더라도 수가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이 병신시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괜찮은 생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같은 비슷한 생시이지만 정유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해시도 썩 좋지 못하다라고 한 것.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병신시 밖에 없다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